설치했. 금고. 어느 날 조상님이 꿈에 나왔다. 수많은 숫자 속 찾았네. 바로 조상들 사이 활짝 핀 내 소녀 방어 8967 45 러첸 로또. I like you! 이게 1등 번호 꿈이란 걸 확신한 나는 곧바로 로또를 사러 뛰어갔다. 그리고 조상님이 점지해준 숫자로 로또를 샀다. 마음속이 좋아하는 로또 발표 당첨 딱 8, 9, 6, 7, 4, 5 진짜 당첨됐어!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근데 은행이 파산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 나는 당첨금을 전부 현금으로 뽑아 집에 두었다. 이제 안심이다. 아니지. 이러다 도둑이라도 들면. 나는 외진 곳에 집을 사서 그 안에 금고를 주문 제작했다. 이 금고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서 한 번 닫히면 고객님의 얼굴과 지문을 인식해야만 열릴 수 있어요. 좋아요.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나는 금고 직원들을 내보내고 혼자서 열심히 돈을 금고 안으로 옮겼다. 휴, 다 옮겼다. 이제 안심이야. 아무도 못 가져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돈을 다 옮겼을 때 금고 문이 닫혀있는 것이 보인다. 이 금고는 한 번 닫히면 얼굴과 지문을 인식해야 열린다고 했는데 그 인식 장치는 금고 밖에 있다. 심지어 휴대폰마저도 금고 밖에 떨어뜨린 것이 보인다. 결국 돈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게 되었지만 주인공 역시 그 돈과 함께 금고에 갇혀 죽게 되었다. 프라모델. 목이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번 양팔이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동일 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무서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빨리 가야겠다. 오늘은 회사 바비큐 워크숍 날. 평소 관심 있던 채성씨가 왔다. 자연스럽게 말 걸어볼 찬스. 채성씨, 이거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좋아, 자연스러웠어. 이제 여친이 있는지 은근슬쩍 떠보자. 여친 없으시면 저랑 사귈래요? 예? 망했다. 아니, 주말에 워크숍 오시길래 여친이랑은 안 만나시나 해서요. 여친 없어요. 주말엔 보통 조립을 하거든요. 우와, 조립이라면 프라모델 같은 거요? 네, 뭐 그런 거죠. 조립하는 거 좋아하시나봐요. 각 부위마다 의미가 있고 퍼즐을 맞추듯 완성될 때 그 느낌이 좋아요. 멋져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혜지씨도 멋지세요. 목걸이가 좋아서 모델 같아요. 아싸, 지금 시작하겠다. 이번에 또 조립할 것이 생길 것 같은데 같이 하실래요? 좋아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뉴스에 나왔던 범인은 채성이었다. 그는 여성의 시신을 마음에 드는 부위만 토막내어 프라모델 부품 마냥 조립하고 있었다. 각 부위마다 의미를 두고 조립한다는 그의 말은 바로 이를 뜻한 것이다. 주인공을 보고 조립할 것이 생겼다고 말한 것은 그녀를 다음 필요한 조립 부품으로 정했다는 의미다. 여친의 마지막 셀카. 짠! 자기 주려고 도시락 싸왔어. 우와, 이걸 다 나를 위해 준비했어? 결혼을 약속한 사랑스러운 여친이 있었다. 주변에선 다들 우리를 부러워했다. 그러던 여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사고라고 했다. 말도 안 돼. 몇 분 전만 해도 나한테 셀카를 보내줬는데. 나는 그 뒤 여친을 잊지 못하고 페인처럼 살았다. 여친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사진만 매일 보며 4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안녕하세요. 저 이거 드실래요? 따뜻한 커피예요. 그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여친을 잊지 못했기에 외면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 곁에 다가왔다. 죽은 여친에 대한 아픔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조용히 나를 챙겨주었다. 그렇게 1년이 흐르며 내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저기, 우리 만나볼래요? 5년 동안 그 말만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죽은 여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놔야겠다 싶어 나골당에 데려갔다. 여기 있네요. 그때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죽은 여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먼저 유골함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은 죽은 여친의 마지막 셀카 속 계단 위에 서 있던 여성과 똑같은 걸 알 수 있다. 5년 동안 기다렸다는 그녀의 말도 여친이 죽기 전부터 이미 계속 지켜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여친은 단순히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계단에서 밀쳐져 살해당한 것이었다. 불치병 아들. 나 힘들어. 걷기 싫어. 나 저 별 따다줘.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빠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버렸다. 죄송하지만 현재로선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 아들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아빠도 점점 괴로워졌다. 계속 이렇게 아프게 두는 게 맞는 걸까? 결국 아빠는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직접 떼어내고 말았다. 우리 아들 이젠 아프지 말고 천국에서 편히 쉬렴.
아버님! 의사는 서류를 흔들며 기쁜 듯이 말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신약이 나왔습니다. 아드님이 완치될 수 있어요. 아빠는 아들의 고통을 끝내주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버렸지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아들을 병에서 낫게 할 수 있었다. 배고픈 손님. 고깃집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가게가 좀 외진 곳에 있어 그런지 손님이 너무 없었다. 와, 망하겠네. 이러다 알바비 못 받는 거 아니야? 어서오세요. 돈은 없는데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어서오세요. 사장님은 고기를 무료로 잔뜩 제공했다. 마음껏 드시고 부족하면 더 말씀하세요. 그 거지, 아니 그 손님은 배불리 먹고 돌아갔다. 사장님, 우리 가게 장사 잘 안 되잖아요. 왜 공짜로 주셨어요? 나도 돈이 없던 시절에 누가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준 적이 있거든. 나는 사장님이 평소와 달리 멋있어 보였다. 그리고 며칠 후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이었다. 어서오세요. 그런데 이번에 온 손님도 행색이 남루했다. 배고파요. 고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당장 나가! 사장님은 며칠 전과 달리 당장 나가라며 화를 냈다. 그럼 우산이라도 빌려주실 수 있나요? 안 돼, 나가! 사장님, 저 사람 배고프다잖아요. 오늘은 왜 그러세요? 그러자 사장님이 한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저 손님은 사람이 아니야. 사장은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닌 귀신인 걸 알아봤다. 왜냐하면 비가 세차게 내린 날 우산도 없이 가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옷이 전혀 젖지 않았기 때문이다. 딸의 메모. 아 엄마! 이거 건조기 돌리지 말랬지. 다 줄어들었잖아. 그럼 네가 빨래를 하던지 살을 빼던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쩔어서 살찐 거야. 너가 밥 한 공기 구운다면 당으로 추가? 배달 빠른 배송 요 아정 추가? 그렇게 너의 베스트한드 풀옵션 추가! 요노? 뿌이뿌이뿌이뿌이. 딸과 매일 싸우는 탓에 요즘은 마음을 가다듬으려 매일 글씨 쓰기 연습을 하고 있다. 좋아, 이 정도면 꽤 잘 썼네. 엄마! 내 책상에 있던 것들 치웠어? 돼지우리처럼 어질러 놨길래 싹 버렸지. 아 맘대로 왜 버려? 그거 썰어채로 오빠한테 줄 편지인데. 엄마는 진짜 내 인생의 방해꾼이야. 그리고 딸은 그날 집에서 사라졌다. 나는 실종 신고를 했고 집에 온 경찰은 딸의 방에서 메모를 발견했다. 난 엄마가 싫어. 집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무래도 가출 같네요. 예민한 나이니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 겁니다. 경찰은 딸이 갈 만한 곳을 수색해 보겠다며 돌아갔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딸이 남긴 메모는 사실 엄마가 쓴 것이었다. 엄마가 글씨 연습을 할 때 자세히 보면 딸의 펜레터를 따라 쓰고 있는 것이 보인다. 딸을 살해한 뒤 가출로 위장하기 위해서 꾸준히 딸의 글씨체를 연습했던 것이다. 윗집 소리. 요즘 윗집 소리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하다. 늘 조용한 새벽 시간대가 되면 어떤 소리가 들린다. 엄청 시끄러운 소리는 아니지만 자려고 눈을 감으면 자꾸 거슬린다. 뭐 하이힐 신고 틱톡 챌린지라도 찍나? 한 달 동안 들어보니 항상 똑같은 박자의 소리였다. 결국 난 참다 못해 윗집에 찾아갔다. 저 아래층인데요. 밤마다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앞으로 조용히 할게요. 생각보다 윗집부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고 그날 이후로는 정말 조용했다. 드디어 평화를 찾았다. 앞으로 편하게 잘 수 있다. 그런데 며칠 후 친구가 카페에 있을 때 그 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다. 야, 너 지금 낸 소리 방금 뭐야? 어? 이거? 그냥 모스보잖아. 모스보? 그게 뭔데?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호로 메시지 주는 거. 그래? 방금 낸 소린 무슨 뜻인데? SOS. 살려달라고.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윗집에서 들리던 소리는 단순한 생활소음이 아니었다. 이 소리는 윗집에 갇힌 누군가가 모스부호로 보낸 SOS 구조신호였다. 주인공이 시끄럽다고 항의한 이후 조용해졌던 이유는 윗집 사람이 그 구조신호를 보낸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이었다. 엘리베이터 창문. 너 엘리베이터 사사사 괴담 알아? 그게 뭔데? 새벽 4시 44분에 4층에서 엘베를 타려고 하면 그 안에 사람이 아닌 게 타고 있거든. 그때 그게 뒤돌아볼 때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대. 그딴 괴담이 어딨냐? 진짜 무서운 거 말해줄까? 엘리베이터 창문 괴담. 창문이 달려있는 엘베 타면 층마다 귀신이 쳐다본대. 헐. 근데 창문이 달린 엘베가 어딨냐? 우리 집 아파트 엘베 창문 있는데? 엥? 구라치지 마. 진짜라니까? 오늘 와서 봐봐. 어허, 거기 떠들지 마! 네. 친구가 계속 믿지 않길래 같이 놀 겸 우리 집에 가기로 했다. 자 봐, 창문 있지? 헐, 진짜네? 대박.
근데 이거 유리창이 없는데? 예전에 깨졌는데 안 고쳤나봐. 와, 통로가 이렇게 생겼구나. 신기하다. 너 이거 혼자 탈 때 안 무서웠냐? 지금은 1도 안 무섭지. 쩐다. 집 가서 같이 스위치나 하자. 하지만 그 뒤로 영원히 친구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이 버튼을 누르자 2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오며 창문에 고개를 내밀고 있던 친구의 목이 끼어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2004년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15살 A군은 호기심에 엘리베이터 창문으로 통로를 구경하다가 친구가 버튼을 잘못해 누르는 바람에 변을 당했다. 이 사고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의 창문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떠나버린 아내. 아내와 새해 일출을 보러 가고 있었다. 저런 자네 군에 전범이다. 녹아버린 놈 같나? 야, 똑자! 저를 뭐 그따구로 하냐? 어이, 지금 뭐라고 했어? 아줌마! 예? 제가 아닌데요? 뭐야? 잠깐 트러블이 생기는 바람에 휴게소로 들르기로 했다. 만난 거 사준댔지. 나 소떡소떡. 이거 나눠 먹자. 난 소떡소떡 먹고 싶은데. 그건 낭비야! 개운한 지 한 달, 맞춰가는 중인 우리 부부는 바다에 도착했다. 우와, 바다라 그런지 진짜 싱싱하네. 회 먹고 가자. 회? 난 회 못 먹어. 뭐? 알고 싫어잉. 이제부터 좋아하게 만들어줄까? 결국 아내는 단단히 화가 나버렸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해돋이 장소 근처에 도착했다. 여기서 해 뜨는 거 보면 진짜 죽일 거야. 그치? 몰라. 내가 숙소 알아보고 올게. 추운이 차에서 바다 보고 있어.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 예쁜 숙소를 알아보고 다시 돌아와 보니 아내가 탄 차가 없었다. 어? 어디 갔지? 아내는 화가 덜 풀렸는지 차를 타고 떠나버린 것 같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내는 차를 타고 떠난 게 아니었다. 남편이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에서 내렸고 이 때문에 경사에 있던 선착장에서 차가 바다로 굴러가 빠져버렸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31일 여수 금오도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차에 탄 채 물에 빠진 A씨는 숨졌고 A씨의 남편은 미리 보험 수익자를 바꿔놓는 등 계획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되었다. 구해줄게. 야근 뒤 운전을 하다 잠시 졸았는데 그만 앞에 오던 차를 바꿔 말았다. 그때 주마등처럼 내 인생이 떠올랐다. 나는 고아로 자랐다. 야, 너 엄마 아빠 없다며? 구하래요. 집도 없대요. 예, 네가 내 아들 때렸다며? 도란맨? 친구와 싸웠을 때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었다. 친구들이 대학이나 진로를 고민할 때도 나는 성인이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했기에 졸업 후 알바로 생활비를 버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다. 부모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는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는 일이다. 그래도 부모를 찾기 위해 버텨왔건만 이런 사고를 치게 되었다. 앞좌석에 탄 아이의 부모는 즉사한 것 같았다. 아이는 아직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나는 지금 저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인공은 아이를 차에서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처럼 평생 고아로 살아갈 아이를 차라리 지금 죽인다면 고통에서 구해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